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첫날 8월 1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모든 사람은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 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앙드레 지드.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폭염 경보가 내렸습니다. 방송 지금 한 7시쯤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고요. 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번 8월도 힘차게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제가 강동구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그란츠 리버파크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또 이때 둔촌주공 마피될 겁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전부 털어서 이때 올인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억 둔촌일 때는 마피 난다고 기다리라고 했고 20억 그란츠는 싸니까 분양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느낌. 차라리 꾸준하게 더 떨어진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짤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를 실제로 만나서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라고까지 제가 질문을 했었을 때 본인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정말 내릴 것이니까 사지 말라고 이렇게 책임 없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 또한 앞으로 지금의 가격보다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고 2년 전부터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래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집 마련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과 내가 1주택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선택을 갖다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도 행동으로 좀 옮기시는 것을 추천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월천대사님께서 지난주 핫한 거래 소식 몇 개만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감사선마일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월천 도사가 아니라 월천대사 월천도사님이 아무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 월천대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월천도사님입니다. 반포 친한 여러 소장님들께 알려주셨다고 하는데요. 반포 자이가 계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원베일리가 34평이 55억 선에서 두 건이 거래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라이브 방송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강남과 용산은 40억, 50억이 당연한 거고 왜 고양시는 10억이 넘어가면 안 되느냐. 고양시도 앞으로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분들만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금적인 여력에 맞춰가지고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대출을 좀 통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시라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8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승민 대표님도 어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이승민 대표님은 또 4시에 라이브 방송 마치고 또 5시 반에 손님이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또 5시에 또 넘어가셨는데 저녁에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지금은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오시는 손님들이 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조바심이 난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수님들만이라도 더 가격이 올라가서 정말 이성을 잃어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조금 빨리 움직이실 것을 특히 9월 되기 전에 8월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8월에라도 움직이시면 분명히 잔금 치를 때 웃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은
수댕투님의 블로그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건 6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천장 뚫나.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의 경우 약 6년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가장 큰 주간 단위로 따지게 되면 0.28%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0.28%를 해가지고 54주를 곱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거의 한 20% 정도 지금 연 상승을 보이는 겁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가 0.52, 그 다음에 마포구는 0.4, 용산도 0.39. 그러니까 이게 주간 단위로 이렇게 올랐다는 게 엄청나게 유의미하고요. 강남권에서도 송파라든지 서초, 그리고 강남, 강동까지 다 올랐습니다. 오르는 폭이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원 관계자에 따르면 선호지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시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매도 희망자는 다수가 시장 추이 감망을 위해서 매도를 보류하고 있고, 어제 수익근산부터 이승민 대표님 이야기 전해드리면 매도인이 10억짜리 롯데캐슬 5구짜리를 갖다 매도를 내놨대요. 전속으로. 그런데 손님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0.5에 이제 매물을 갖다가 가격을 올렸더니 그래도 하겠다라는 분이 2팀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울 일이고,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승민 대표님하고 거의 한 달에 2-3번 방송을 하잖아요. 롯데캐슬이 싸다고 8.5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의 한 2달, 3달 만에 4, 5, 6, 5, 6, 7 이렇게 2달, 3달 만에 2억이 실제 가격이 올랐다. 2억이라는 이 금액은 일반 월급쟁이 분들께서 죄송하지만 1년이 아니라 10년을 모아도 2억을 갖다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감사스마일도 군생활 11년 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종잣돈을 모았을 때 퇴직금까지 합치니까 한 1억 정도 모았거든요. 그 1억 가지고 진짜 2009년도에 아무도 집 안 살 때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이 2억, 3억, 5억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실거주의 목적도 있겠지만 다 이 가격 상승의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및 대기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요.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인근 단지 및 구축으로도 지금 확산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5월, 6월 더 빨리는 3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4월 총선 이후에 정말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이 이야기가, 이 예상이 지금 적중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왜 직장만을 하세요? 그럼 언제 직장만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평생 전세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2030 세대들은 아예 시작부터 전세를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이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냐면, 지금 이제 양쪽에 신혼 부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전셋집을 사는 게 아니라 월세, 그러면 양쪽에서 모은 돈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갭을 가지고 서울에 좀 좋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은 아직 젊고 애도 없으니까 그냥 몸택하자 해서 월세나 정말 싼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4년 있다가 내 집으로 지금 들어갈 그런 목표를 갖고, 또 연봉이 생각보다 맞벌이 하면 연봉이 또 없더라고요. 젊은 여의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이 양쪽 합치면 2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 사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갖다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2년, 4년 있다가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 전반기 때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포, 용산, 성동, 지금 최근에는 동작까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파죽시대 서울 아파트값, 과거 상승장에 비해서 외지인 투자 비중이 낮다라고 지금 여기 박지혜 기자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비하면 외지인 투자 비중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무주택자라든지 일주택자 더 나가서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외국인들까지도 내 집 마련에 서울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를 갖다 하는 수요로 일단 증가는 하고 있다. 그래서 치솟는 전셋값의 갭 차이가 줄고 있고 또 매매를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5구하고 8사가 지금 붙어 있어요. 수색 등산 같은 경우에도 5구가 10.5인데 8사가 12억 1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갭도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물론 5구짜리의 그런 금액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금액을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8사로 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기존 집주인들도 상급지 갈아타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내가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내 집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못 가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상급지로 가려고 많이들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신문기사를 조금 살펴드리면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1월에서 5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5,182명 중에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1,063명,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 국면이 지속했던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게 되면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반면 상승장이 정점을 찍어가던 지난 2022년 1분기에 비했을 때는 외지인이 매입한 거래 비중이 일단 더 낮다. 그러니까 지금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조금 낮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갖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6월 10일부터는 0.1, 0.15, 0.18을 했는데 7월을 넘어서는 0.20, 0.24, 그 다음에 0.28까지. 그러니까 8월달이 되게 되면 아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정말 이 여름 휴가 기간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물론 고양시 덕양구에 뭐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은평구가 특히 수색등산과 상암이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가세되고 있다. 그래서 가재울 루타운을 제가 여쭤봤더니 가재울 루타운은 이번 주가 휴가 주간이다 보니까 아마 가재울 루타운을 못 가시는 분들, 가재울 루타운을 못 보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상암 DMC 옆에 있는 수색등산 루타운을 갖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폭염보다 폭등이 더 무섭다라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말대로 아마 8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자, 늦지 않았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아마 8월 달에 더 뜨거워질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 같고 8월 달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뭐 공급 대책을 갖다 일단 낸다고 하지만 저는 또 조정지역으로 또 서울 일부 지역이 묶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수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8월 달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을 갔다가 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더 이렇게 내려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오윤섭님의 부자노트 24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관련해가지고 정말 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하반기 주택시장의 3대 변수는 전셋값이고요. 그 다음에 역전세가 끝나고 나면 전세난이 다가오는데 아마 이제 추석 전후로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매매가하고 전셋값은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전셋값은 당연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8월 이제 첫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주제에 서울 아파트 이렇게 오른 건 6년 만에 처음이다. 라는 이 이야기처럼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는 말씀드리고 정부 대책에 따라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오르는 폭이 좀 줄어들지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는 9월까지 올라가다가 10월부터 쭉 내려갔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하고는 정반대 양상으로 다가올 것 같고 특히 수도권의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만약에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GTX-A 서울 운전구간,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남들보다 먼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8월 첫날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